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0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참 100일도 고단한 날인데 또 1000일 되고 또 20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조그마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5시에 이곳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하여튼 대한민국은 진짜보다 가짜의 시대, 가짜가 세상을 흔드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 이제 교대 갓 졸업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거기도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짜 뉴스를 보고 학부모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 교사도 춤을 추고 있고 사회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정치인들까지 끌어넣어서 어느 정치인이 삼성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확산되고 중단이 되지 않는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는 보통 누가 퍼뜨리는가? 바로 진보라고 하는 자익들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은 독일의 게벨스 있지 않습니까? 선전선동술의 기재 게벨스. 거짓말도 연속 반복 재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 중에 가장 큰 효과적 수법이 유언비어를 가짜를 유포해서 사회를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은 늘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효하게 먹혀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런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자들은 상당한 중형을 처해야 된다. 그래야 가짜뉴스가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가짜뉴스 잡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회가 성숙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가짜가 득세하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를 압도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이제 가고 통일부 인력을 100명 정도 줄이겠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 정부들 보면은 통일부가 옛날에 안기부 있을 때 안기부의 보조적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통일부도 통일부 스스로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느 시점에 그냥 내가 이 통일부에 있는 공무원인지 내가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인지 그건 막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시계여 굴러가라. 굴러가도 나는 막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통일부가 저런 꼴이 됐는데 100명을 축소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시범케이스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그냥 무의도식 했으니까 100명 정도는 축소하면서 다른 쪽 공무원들도 지금 통일부 공무원들의 그 축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뭔가 잘못되면은 공무원에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른 말로 하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에요. 영혼 없는 사람들. 옛날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비상대기 다 하고 마을에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다 출동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왜 가요? 당신들 알았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국민 위해 군림하고 있어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그냥 무의도식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그 지하철도 오송 사고 나서 국민들이 전화해갖고 사고가 날 것 같다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고 있던 그런 공무원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공무원 자질 안 되는 자, 책임감 없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바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해서 퇴출을 시켰네요. 퇴출을 시켜야 지금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지 안 그러면 긴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긴장할 수 있게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기본 자세로 근본 자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을 지어서 물러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저 생각입니다. 통일부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아이디어도 안 짜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유익이야. 그냥 뭐 한다고 아이디어 짜내고 뭘 한다고 해갖고 왜 잘못해서 징계받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다 안 하자줍니다. 안 하자줍니다. 근데 밖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저 공무원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한국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질병에 빠졌는 게 밖에 있는 공무원들도 야 내가 공무원 되면 잘할 거야. 근데 가서 한 1, 2년 있으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가 와 있다. 이 총체적 위기는 바로 국민성의 문제가 지금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국민 질병에 지금 걸려 있다. 옛날에 창조적이고 도전적이고
뭐든 전 세계를 향해서 독일로 태평양 대서양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가는 중동으로 가던 그런 패기와 그런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국내도 보면은 3D, 3D 이런 데는 뭐 일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 안 하고 먹고 살게끔 지금 이 자익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고용보험 이런 거 뭐 일하다가 나오면은 고용보험을 땡겨갖고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불과 막 퍼줍니다. 월급보다 더 많이. 그럼 누가 일하겠어요? 월급의 80% 줘도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것도 월급의 한 50% 정도 주면서 일이 없을 때는 한 50% 정도 보조적 주고 그 나머지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이 돼야 되는데 한 80% 주는데 누가 일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다 고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또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주말부터 또 비가 또 오고 아직 태풍이 안 하기 때문에 태풍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빨리 강들에 공무원들이 총투입해서 준설 작업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지금 4대강 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왜곡을 시켜서 보를 없애고 그래서 오늘날 저 홍수가 나서 저렇게 범람하게 만든 책임 이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개입했던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로 개입했던 그 교수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왜 처벌해야 되는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처벌해야 되고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자기들의 밥그릇 지킨다고 맨날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큰 대형 국책 사업을 할 때마다 기나서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를 해야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단체들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번 홍수에도 결과론적으로 참혹한 결과를 낳게 한 주범이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해병대 대원이 수해 봉사로 갔다가 물에 휩쓸려 죽었는데 그 해병대 대원도 참 안타까운 사연 막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으면은 군병력들이 자기 임무 외에서 봉사로 가고 파견 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환경단체 그리고 저 전문가로 하는 이 교수진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용교수 역할을 했던 놈들 다 이름을 공개해야 됩니다. 흉악범들 이름 공개하듯이 그것들 다 공개해서 두 번 다시는 국책사업에 그 용역 따고 하는 거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산불, 사드 MD 배치 안 하고 한미일 탄각 공조 안 하고 하는 걸 중국 정부에다 시진핑에다 충성맹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사드 정보를 중국에다 다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친놈들아니에요. 중국이 삼국도 아닌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일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회 야당의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 간첩죄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국성 경찰총국의 고위 간부가 내려와서 했는 말처럼 요소요소의 간첩을 다 박아놨다. 국회도 박아놨다. 국회도 간첩이 버글버글하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상 검증을 반드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간첩들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백날 뭘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백날 우리가 벌어갖고 곳간에 넣어봤자 그 곳간에 도둑놈이 있는데 넣어놓으면 뭐예요? 도둑놈은 좋은 일을 시키는데. 그래서 반드시 나라의 제일 큰 적이 뭐냐? 간첩들입니다. 간첩들. 문재인 간첩부터 시작해서 이 간첩들을 소탕해야 된다. 문재인도 간첩인가 안 간첩인가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가족사부터 문재인의 아버지, 문재인의 북한에 있는 이모가 친모인지 이모인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문재인의 동생들은 과연 문재인과 한배의 동생인지 이복의 동생인지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평생을 거짓말하고 부산에서 돌아가신 엄마가 친모인지 그 엄마가 계모인지 하여튼 이런 가족사도 불통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으니 나라 꼬리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지금 무질서의 끝장까지 와 있고 이 무질서를 지금 바로잡는 일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오후 5시 이곳에서 120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 조그마한 행사를 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